이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 춘추관에서 서울 G20 정상회의와 관련해 내외신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정상회의에서 환율 가이드라인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공화당이 오늘 치러진 중간선거에서 개표 초반부터 강세를 띠며 4년 만에 하원 다수당 지위를 탈환할 것이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윤중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늘 외국 자본 유출입 대책에 대해 모든 가능한 방안을 놓고 검토하고 있으며 채택할 정책이 있으면 국회에 보고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한국석유공사는 오늘 예멘 사관구 송유관 폭발 사고와 관련해 지하 2m 깊이로 매설된 송유관에서 누출된 원유는 소량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라스트 성공 전략 2부 다시 문을 열겠습니다. 코스피가 결국 장중에 1940선을 돌파하며 1943까지 올라갔었지만 결국 종가 기준 1935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1940, 글쎄요, 제 개인적으로 욕심을 너무 냈던 것일까요? 그래도 힘좋게 어제장 대비해서 18포인트나 오른 셈이 됐었는데요. 외국인들이 선물을 또다시 5,000계약 이상, 현물에서도 장 막판 매수 규모를 늘리면서 1,800억 이상이나 사줬습니다. 오늘은 프로그램도 우군이었었는데요. 기관만 조금 더 사줬더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오늘 어떤 업종들이 또 강세를 띄었는지 특징주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시황센터로 가보죠. 네, 시황센터입니다. 11월 3일 수요일장 마감했습니다. 미국의 중간선거가 마무리되면서 이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됐고요. 앞으로의 유동성 장세 기대감에 투자 심리를 이끌어냈습니다. 오늘장 코스피는 3년여 만에 1940선 위로 올라서기도 했는데요. 오늘 마감은 17포인트 오르면서 1935포인트에 마감했습니다. 갭상승으로 출발한 코스피는 1931포인트에 출발했는데요. 장중에는 1943포인트까지 오르면서 새로운 연고점을 선사했습니다. 기관 쪽에서 돌아섰지만 외국인이 손을 잡아줬는데요. 수급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외국인들이 2거래일 연속으로 매수했습니다. 어제장에서 79억 원 정도 매수했던 것에 비하면 오늘장 매수 물량이 굉장히 컸는데요. 외국인 쪽에서는 1,800억 원 정도의 매수 우위가 나타났습니다. 기관 쪽에서는 8거래일 연속으로 매도하면서 오늘장에서 1,000억 원 정도 팔았고요. 개인도 매도 전환한 가운데 2,600억 원 정도 매도세가 나왔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은 하락 하루 만에 또다시 상승으로 돌아섰습니다. 오늘장은 1.9포인트 오르면서 525포인트에 마무리가 됐는데요. 오늘 출발은 527포인트 상승으로 출발했습니다. 오늘장 코스닥은 525포인트와 528포인트 사이에서 좁은 보폭을 나타냈는데요. 하지만 5이동 평균선은 지지하지 못한 채 마감이 됐습니다. 수급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개인과 외국인 쪽에서 이끌어줬지만 외국 기관 쪽에서는 매도 물량이 나왔습니다. 개인 쪽에서 340억 원 정도, 외국인 쪽에서는 50억 원 정도의 매수 우위가 나타났고요. 기관 쪽에서는 340억 원 정도 파는 움직임이었습니다. 네, 이어서 외환시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은 4060전 내리면서 111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미국의 중간선거에서 경기 부양에 적극적인 입장을 보이는 공화당이 승리하면서 추가 양적 완화 기대감이 부각되면서 달러에는 하락 압력이 됐습니다. 엔달러 환율도 다시 한번 80엔대로 진입하면서 역시나 원달러 환율에는 하락 압력이 됐는데요. 장중에는 1108원대까지 내려가기도 했습니다. 오늘장 원달러 환율은 1110원에서 마무리가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이어서 유가증권시장 시총 상위 종목들의 움직임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혼조세가 나타났는데요. 삼성전자는 장중에 상승하다가 보합권에 마무리되면서 74만 원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포스코가 철강주 강세 1.7% 올랐고요. 장중에 신고가를 경신했던 현대차는 차익 실현 매물에 약세로 돌아선 채 마감이 됐습니다. 현대모비스 마찬가지로 보합권에 마감이 됐고요. 현대중공업은 오늘 신고가 다시 썼습니다. LG화학 마찬가지로 신고가 경신한 종목입니다. 신한지주와 KB금융이 보합권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삼성생명이 보험주 강세에 1.4% 올랐고요. 기아차만이 현대차 그룹주 가운데서는 상승 움직임을 지속을 했는데요. 0.4% 올랐습니다. SK에너지도 0.6% 올랐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살펴보겠습니다. 셀트리온이 7거래일 연속으로 오르면서 오늘장에서는 3.9% 올랐습니다. 26만 원대까지 진입이 됐고요. 서울반도체가 0.6%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CJ홈쇼핑은 오늘 다시 상승을 지속하면서 3%대 올랐고요. SK브로드밴드와 포스코 ICT는 0.3%, 1%대로 하락했습니다. 네오이즈게임즈가 3.7% 올랐습니다. 반면에 메가스터니는 지난 28일 최고가 오른 이후에 4거래일 연속으로 약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장에서 2% 하락했습니다. OCI 머티리얼즈는 기술적 반등에 성공하면서 6% 상승했고요. 다음과 태웅이 1%대로 나란히 올랐습니다.
네, 이어서 특징 테마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 초반만 하더라도 올랐었던 자동차주와 조선주의 상승 랠리가 일당은 시동을 꺼둔 상태에서 유동성 장세 확대 기대감이 금융주와 건설주를 이끌어줬습니다. 먼저 건설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주는 유동성 확대 기대감뿐만이 아니라 10월 건설사들이 사상 최고 해외 실적을 기록했다는 소식에 역시 호재가 됐습니다.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삼성물산이 3.8% 올랐습니다. 현대산업이 8% 올랐고요. 삼성물산은 신고가를 경신한 종목입니다. 대림산업 역시 신고가 경신하면서 오늘 9% 강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네, 이어서 보험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동성 확대 기대감이 점쳐지는 가운데 금리 인상 기대감에 무게가 실렸는데요. 보험주 살펴보겠습니다. 삼성화재가 3.5% 올랐습니다. 동양생명도 6% 올랐고요. 나머지 종목들 3%대에서 5%대로 오르면서 보험주가 강세였습니다. 네, 코스피가 연고점을 또다시 경신하면서 증권주도 함께 움직였습니다. 증권주 살펴보겠습니다. 대우증권이 2.5% 올랐습니다. 골든브리지 증권이 5% 올랐고요. 나머지 종목들 1%대에서 3%대로 움직이면서 증권주가 강세였습니다. 네, 중국의 경기 회복 풍풍이 이번에는 철강주로 불어들었습니다. 중국 경기 회복 기대감과 함께 원화 강세가 나오면서 철강주들에는 호재가 됐는데요. 포스코가 1.7% 올랐습니다. 동국제감이 5.6% 올랐고요. 나머지 종목들 1%대에서 3%대로 오르면서 철강주가 강세였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제사이동통신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사이동통신 사업자로 관심을 모았던 한국모바일인터넷이 방송통신위원회의 사업 허가를 다시 신청했다는 소식에 반등세가 나왔습니다. 자티전자가 14% 가격 제한폭 가까이 올랐고요. 나머지 종목들도 0.8%에서 9%대로 오르면서 제사이동통신주가 상승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네, 이렇게 시장 흐름 살펴봤습니다. 오늘 저녁에 FOMC의 회의 결과가 발표가 남아있는데요. 내일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라스트 성공 전략과 함께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마감 시황이었습니다. 네, 김보람 아나운서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자, 1910선 정도 안착을 언제쯤 할까 했었는데 오늘 곧바로 1930선으로 훌쩍 뛰어 오르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1940은 제 개인적인 욕심이었나 본데요. 아무튼 이것도 연중 최고점이라고 하니까 내일 결과가 더 주목을 끄는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장 분석 그리고 내일을 슬슬 준비를 해야겠죠. 오늘은 하나덴트증권 멘토스에 있는 장혁진 연구원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연구원님. 예, 안녕하세요. 네. 자, 이벤트 하나 끝났을 때 이렇게 한 20포인트 정도 올라주면은 FOMC 끝나면 내일은 한 1950 될까요? 일단 오늘 마감까지 오늘 장 어떻게 지켜보셨는지 분석해 주십시오. 예, 일단은 시장에서는 그 중간 선거가 마친 것을 불확실성 제거로 해석을 하는 모습이었고요. 외국인 선물이 지금 사흘 연속으로 대량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번 주 들어서 11월 3일 동안 들어온 외국인 선물 매수 물량이 18,500계약 정도가 매수가 들어왔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시장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이 외국인들 중심으로 좀 형성이 되고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외국인들의 현물 매수까지 이렇게 좀 확대가 되면서 오늘 1,800억 정도 매수를 보였는데 그 지수 연중 최고치를 재경신하는 모습이었고요. 그동안에 이제 업종이 아무래도 이제 자동차랑 조선, 화학 중심으로 좀 시장을 끌고 와서 약간 좀 과열된 분위기도 있었는데 오늘 유통이나 증권업종, 보험업종까지 이렇게 내수업종 순환매까지 돌아주면서 시장이 상당히 안정되는 모습들을 좀 보여줬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환율이 장중에 일시적으로 좀 자리를 이탈을 하면서 계속 외국인들의 매수가 들어오다 보니까 환율이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는데요. 1110원이 잠시 깨졌을 때 그런 모멘텀으로 내수업종도 강했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외국인들의 수급이 지속된다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1100원에 대한 테스트는 계속 중기적으로 봤을 때 이어지지 않을까 싶고요. 외국인들의 그런 수급들이 확인될 수 있는 내일 FOMC 결과에 의해서 조금은 변동이 있을 수 있겠지만 결국 큰 그림에서 봤을 때 유동성 장세의 연장은 유동성 장세는 계속 지속되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좀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결국에는 유동성 장은 변함이 없을 것이다. 이제 오늘 밤에 나올 FOMC가 아주 커다란 변수가 될 것 같은데 결국 어제도 살짝 규모에 대한 얘기를 해 주셨었고 저희가 오늘 앞서서 또 시기 변수까지도 한번 거론을 해 봤었습니다. 결국 어찌됐거나 황당하게 아주 적은 규모가 아니라 할지라도 어쨌거나 돈이 풀린다는 관점에서 유동성 장은 변함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은데요. 해외 변수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짚어봐 주시죠. 이제
정말 규모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해 주실 때가 된 것 같아요. 예, 일단은 오늘 1차적인 이벤트를 잘 소화를 했습니다. 중간선거에서 하원에서 공화당이 좀 크게 승리를 했는데 공화당 중심으로 이렇게 시장을 상승한 게 이긴 게 이제 좀 긍정적인 이슈가 될 수 있는 거는 아무래도 민주당에서 그런 좀 자유무역이나 최근에 자동차주에 강한 모멘텀을 줬었던 FTA나 이런 좀 부분들에 대해서 부정적인데 반해서 공화당은 금융산업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인 그 관점을 가지고 있고요. 또 반면에 민주당은 금융 규제 관점으로 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자동차 업종이 이미 시세를 줬고 오늘 같은 경우 이제 증권보험 업종도 상당히 강한 모습이었는데 금융 업종에 대한 수급이 강화될 수 있는 여지들을 공화당 승리를 통해서 어느 정도 좀 마련했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동안 철저하게 좀 소외되었었던 업종이기 때문에 오늘도 금융업종이 소폭 반등을 하니까 중간고리 역할을 해주면서 내수 업종들이 좀 따라오는 모습들을 좀 보여줬는데요. 오늘 그 FOMC 결과에 따라서 미국 은행주들의 수급이 조금 더 강화된다라고 하면은 우리나라도 충분히 업종 키 맞추기에 좀 나설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FOMC의 양적 완화 규모에 계속해서 시장에서는 주목을 하고 있지만 일단은 어제 말씀을 드렸던 대로 한 5천억 불 이하만 나오지 않으면은 시장에서 그냥 저희가 기대했던 만큼 그렇게 큰 충격, 큰 호재나 큰 악재가 되지는 않을 거라고 좀 보고 있고요. 이미 한 2달 전부터 이 부분들을 계속 시장에 반영하면서 온 상황이고 지금 이런 이벤트가 진행되는 이번 주부터 외국인들의 선물이 지금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사흘 동안 18,580계약이나 지금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보면 아무래도 이제 긍정적인 규모가 좀 나오지 않을까 싶고요. 오히려 너무 큰 효과를 기대하기에는 이미 시장에 많이 반영이 되어 있지 않나라는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5천억 불 이하로만 나오지 않으면 시장에는 큰 충격 없이 호재로서 작용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이번 주 또 금요일날 이제 고용지표가 발표가 됩니다. 고용지표 수폭 상승할 거라고 좀 보고 있는데 예상치는 나오고 있는데 현재 상황에서는 그런 작은 지표들이 큰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있고요. 이번 주 초에 중국의 PMI 지표가 상당히 좋게 나오면서 우리나라 산업재 종목들이나 그런 중국 관련 수혜주들을 상당히 강세를 보였고 그 업종들 중심으로 지금 시장을 끌고 가고 있기 때문에요. 중국의 모멘텀이 오히려 더 상당히 많은 그런 모멘텀들을 소화를 해줬고 먼저 이런 부분들이 이제 미국 지표 결과의 부담을 상당히 많이 줄여놨다. 그래서 너무 이렇게 큰 기대도 하실 필요도 없을 것 같고 너무 또 크게 걱정하실 부분도 아니라고 좀 보고 있고요. 한 5천억 불 이상만 나와주면은 시장에서는 유동성 장세가 계속 되는구나. 그 방법의 차이는 있겠지만 어느 정도 좀 호재로 인식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런 거네요. 내일 아침에 짜잔 하고 뉴스를 펴봤는데 예상대로 5천억 달러 나오거나 그 이상만 5로만 시작을 좀 해준다면은 FOMC 변수가 크게 시장을 흔들거나 하진 않을 것 같다라는 얘기신데 의외로 이 전에 떠들었던 것보다 성적표가 공개되고 나서 그냥 무난하게 쑥 흘러갈 수도 있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연구원님 말씀하실 때 한번 들었었습니다. 그러면 내일장 투자 전략을 여쭤봐야 될 텐데요. 장 초반에 외국인들의 패턴을 어떻게 보고 판단을 해서 어느 쪽에 매수 내지는 매도를 해야 맞겠습니까? 예, 일단 단기적으로 이렇게 대응하시는 건 지금 장세에서는 수익이 상당히 또 대형주 중심으로 슬림화 장세가 좀 펼쳐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짧게 이렇게 매매하시는 구간은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가는 종목들이 계속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주도주인 자동차나 화학이나 조선 그리고 오늘 따라 올라왔었던 그런 정유업종이나 아니면 또 증권 보험업종 이런 좀 대형주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짧게 수익을 이렇게 실현하시는 건 좀 개인적으로 아니라고 좀 보고 있고요. 신규 매수는 약간은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FOMC 이후에 약간의 변동성이 나올 수 있고 외국인들의 수급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 가능성에 주목해서 조금 더 지켜봤다 접근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미 좀 시세가 난 상황이기 때문에 다만 이제 대형주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내일 짧은 흐름이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너무 이렇게 크게 반응하실 필요는 없지 않을까 싶고요. 1900 돌파를 했었던 업종들이 여전히 강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2000을 안 가더라도 결국 2000포인트를 올라가게 될 때
이 업종 중심으로 가게 될 거는 거의 확실하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FOMC 에 대해서 지나친 기대는 좀 내려놓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히려 지금 이제 신경 써야 될 부분이 다음 주에 이제 금리 결정이 있고요. 그리고 제일 빅 이벤트라고 보고 있는 게 G20에서 환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가 가장 큰 이슈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 G20에서 이제 환율이 만약에 이제 여기서부터 1,100원이 깨지기 시작할 때부터 외국인들도 환차익을 실현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생길 수도 있고요. 그리고 달러의 방향성이 거기서 아마 결정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요. 그 이전까지는 일단은 대형주 중심의 슬림화 장세가 좀 펼쳐질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보유하고 계신 종목들은 좀 더 유동성 장세 연장선 측면에서 봤을 때 좀 더 가져가시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기존 주도주 중심으로 강세가 좀 1, 2주 정도는 지속될 거라고 좀 보고 있고요. 신규 매수를 하시는 분들은 이제 오늘 보여줬던 것처럼 건설주들도 상당히 강하게 올라와줬는데 좀 선별적이긴 하지만 금융과 내수주 중심으로 좀 끼맞추기가 올라올 수 있는 그런 수급이 들어오는 업종 중심으로 좀 대응을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G20 정상회의가 열리는 한 일주일 정도의 시간 동안에는 계속해서 지금껏 그래왔듯이 시총 상위 대형주 중심의 슬림화 장세는 계속될 것이다. 이때 엉덩이 들썩들썩 팔지 말자 이런 얘기 해주셨네요. 하나대투증권 멘토스에 있는 장혁진 연구원의 분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 춘추관에서 서울 G20 정상회의와 관련된 내외신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정상회의에서 환율 가이드라인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지난달 경주 재무장관 회의의 합의 정신을 바탕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 토론하면 합의에 이를 수 있다고 본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G20 안전 문제와 관련해 우리 정부는 북한과 세계 테러 집단에 대해 예측하면서 대비를 철저히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한미 FTA 합의 전망과 관련해선 오바마 대통령과 나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생각한다고 긍정적인 입장을 피력했습니다. 미국 공화당이 오늘 치러진 중간선거에서 개표 초반부터 강세를 띠며 4년 만에 하원 다수당 지위를 탈환할 것이 확실시 되고 있습니다. CNN 등 미국의 주요 언론은 공화당이 현재 의석보다 하원에서 최소 50석 이상을 보태 민주당을 누르고 다수당을 차지할 것이라고 일제히 예측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2008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을 밀었던 유권자들의 지지를 이번 선거에서 상당 부분 잃어 하원에서 소수당으로 전락하게 됐습니다. 다만 민주당은 상원의원 선거에서는 전략적인 코네티컷 등에서 승리를 거둘 것으로 예상돼 가까스로 다수당 지위는 유지할 전망입니다. 윤중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늘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외국 자본 유출입 대책에 대해 모든 가능한 방안을 놓고 검토하고 있으며 채택할 정책이 있으면 국회에 보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윤 장관에 이어 유럽연합 연나라는 은행세에 해당하는 제도 도입을 준비하고 있고 브라질은 외국 자본의 주식 채권 투자에 과세하는 등 여러 변화가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진동수 금융위원장은 외국은행의 단기 외화 차입 규제와 관련해 외국은행 등 외화 쪽 건전성 규제를 어느 정도 하고 있고 계속 관심을 갖고 점검하면서 필요한 정책을 추가로 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석유공사는 오늘 예멘 사광구 송유관 폭발 사고와 관련해 지하 2m 깊이로 매설된 송유관에서 원유가 유출됐다고 밝혔습니다. 석유공사는 그러나 이 광구가 현재 개발 중으로 생산이 매우 적어 송유관을 이용한 수송은 거의 없으며 누출된 원유 또한 소량이라고 전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예멘 송유관 폭발 사고와 관련해 알카에다의 소행 여부와 한국을 상대로 한 것인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지식경제부는 아직 알카에다의 소행이라는 확증은 없다고 밝혔으며 석유공사는 현지 노동 여건에 불만을 품은 근로자에 의한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증권금융뉴스입니다. 시티그룹 글로벌마켓증권은 오늘 내년 코스피 지수가 2200에서 2300선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시티그룹은 이어 내년에 국내 증시에서 은행, 건설, 기계, 조선 등의 업종이 유망하다고 내다봤습니다. 신한은행은 월복리 적립이 출시 8개월 만에 가입 고객 50만 명을 돌파했다고 밝혔습니다. 신한의 월복리 적금은 만기 3년으로 1인 1계좌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신한은행은 연말까지 최고 연 5.59%의 금리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키움증권은 지난달 자사계좌를 통한 중국과 홍콩 주식 직접 투자 금액이 332억 원으로 한 달 전에 186억 원에 비해 79%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기간에 중국과 홍콩 주식에 투자하기 위한 신규 계좌 숫자도 475개로 53%나 늘어났습니다. 외환은행은 고령층 고객을 위해 텔레뱅킹 느린말 안내 서비스를 시행합니다. 이 서비스는 텔레뱅킹에 연결해 느린말 안내 버튼을 누르면 잔액 조회나 계좌 이체 등의 보통 속도보다 느린 속도로 안내 설명이 나갑니다. 외환은행은 은행 인터넷 뱅킹 때 큰 글씨로 구성된 화면을 제공하는 골드 에이지 뱅킹 서비스도 시행 중입니다. 네, 코스피가 중간 선거가 끝나고 나서 연고점을 다시 썼습니다. 1930선 중반, 장중에는 1940도 돌파를 했는데요. FOMC 변수가 우리 장을 또다시 조정으로 이끄는 악재가 아니길 바랍니다. 내일 뉴스 아침부터 쭉 한번 잘 따라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내일 장 마감 1시간 전 라스트 성공 전략으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